하미남 TV 진행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이 뭐냐고 묻는 분들 여러분들 계신데 하남에 미친 남자의 약자입니다. 하남에 미친 남자 하미남 TV입니다. 오늘은 그 하미남의 개똥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철학은 아니지만 하미남이 살아오는 인생 동안 느꼈던 것들, 배웠던 지식들을 나름대로의 철학을 실어서 독자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386 세대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얘기 많이 나옵니다. 386, 486, 586, 686, 뭐 민주화 운동이 어떻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고 이자들을 쳐내야 되고 이자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386 세대, 486 세대, 586 세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바로 그 386 세대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독자분들한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386 세대라는 이 용어는 어디 나왔느냐? 1990년대에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386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 386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그 컴퓨터의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86 수준, 386의 컴퓨터가 나왔다고 해서 딱 나와서 그걸 빗댄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3이 어떤 의미냐? 3은 나중에 보고요. 8, 6. 일단 8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요. 이거는 학번입니다. 대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주는 학번들이 있습니다. 80년도에 들어가면 80학번, 81학번, 82학번, 83학번, 85학번 이렇게 해서 앞에 8이 들어가는 학번을 가진 자들 학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따져보니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6으로 시작했어요. 61년생, 62년생, 63년생 6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6으로 시작했고 그럼 61년생부터 아니죠. 60년생부터 69년생이 되겠죠. 학번은 80학번부터 89학번이 되는 거고요. 의외로 맞아들었었고 이분들이 그때 나이가 30대였습니다. 30대에 학번이 80으로 시작하는 학번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6으로 시작하는 세대 이걸 386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이 지나서 30대가 40대가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렀겠어요? 40대가 됐으니까 486이라고 불렀고요. 50대가 되니까 뭐라고 불러요? 586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686, 786 이렇게 가게 되겠죠. 지금은 586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5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즘 그래서 뭐 86세대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분들의 특징이 과연 뭐냐? 이분들만의 특징은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느냐? 일단 시대적인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때가 1979년도죠. 1979년도에 10월 26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국부로 모셨고 누구도 존재하지 못하는 절대 존재였던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자기가 신임하는 부하들 또는 자기가 부하들이라고 생각했던 분에 의해서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고요. 이 나라의 국부가 없어진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절대 혼란이 오게 됐었죠. 그러다 12월 12일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계엄 상황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육군사관학교의 하나회가 이끄는 조직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본인들은 혁명이라고 하지만 쿠데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 위에 군인들 이런 분들을 제끼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요즘 영화에 보면 나오죠. 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장군, 장태환 장군, 기타 모든 일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80년 5월에 그 이름도 찬란한 저희는 5.18 사태라고 불렀던 사태가 일어납니다.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특정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광주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광주 사태다, 5.18이다, 5.17이다, 뭐 반란이다, 폭동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각종 소문들만 들었고 진압이 되었고, 저도 기억하기는 이때 광주에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공산당 간첩들이 내려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압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그 괴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화, 군부 독재와 싸우는 민주화라는 이야기가 생겼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이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386 세대들이 언제 대학을 입학했다고요? 80년부터 입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80대 80학번일 수도 있고 81학번일 수도 있고, 이때 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그들의 나이는 20대였죠. 자, 이들이 대학을 갔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죠. 각 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머리 좋다는 애들입니다. 전교에서 1등, 2등, 3등, 상하탑, 고등탑, 부모님 땅 팔고 자수성가하고 개천에서 용난 멤버들이, 각 지역에서 똑똑하다는 멤버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올 겁니다. 똑똑할 수밖에 없죠. 지능이 뛰어납니다. 이분들이 대학을 다녔는데 다니질 못해요. 왜? 매번 데모가 이렇게 됩니다. 학교가 맨날 휴교했죠. 학생들이 데모하니까 트리시고 최루탄이 난무하고 맨날 데모 불러가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대목에서 제가 1983년도에,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하민남 신문석이 8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청운했게 붙고 저는 정말 대학교 가기 힘들었는데, 갔는데 수업을 안 해요. 나가면 최루탄 냄새나고, 어디 갑자기 저기서 물러가라 그러고 최루탄 터지고 난리가 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쪽 구석에 가면 누가 모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해? 야, 옛날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누구 뭘 했다더라, 공수부대가 가서 진압을 했다더라, 뭐가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그 지도층에 있던 총학생회장 또는 학생의 선봉에 섰던 무리들이 모여서 데모, 또는 데모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죠. 그걸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미군을 철수해라. 미군 철수. 그 다음에 해방신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모여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는데 똑똑하니까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흡수했던 이론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먹는다는 종속 이론, 종교인데 뛰어들어서 현실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해방신학, 기타의 모든 학문들이 이 당시에 들어오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어디서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겠죠. MT 가서 배우고 선배한테 배우고 책 돌려보고 이러면서 학습 조직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무리들이 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삼민투, 민민투, 이런 투쟁을 한다는 조직들이 있다가 1987년도에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전대협의라는 걸 만듭니다. 전국 대학생협의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연합하자 그래서 제1기 구성물을, 일기를 꾸며둔데요.
그 일기를 꾸몄을 때 주축 멤버들이 누구였느냐? 83학번들입니다. 1983년도에 입학한 친구들이 그때 주축이었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대학교지만 대표성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서울대, 스카이라 그러죠. 서울대, 연고대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당시에 서울대는 제외를 하고 연세대와 고려대가 맞붙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민학이기 때문에 그 하남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고려대학교를 이끌던 분은 지금 뭐 장관도 하셨고 뭐 이런 실명 얘기합니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고려대의 대표였습니다. 연세대의 대표는 누구냐? 우상호 대표였습니다. 선거를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인영 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1기 전대협 회장은 이인영, 1기 전대협 회장은 우상호 씨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계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최정현 국회의원은 이 당시에 1기 전대협의 사무국장이십니다. 우상호 익숙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비슷한 분이 있죠. 전 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이 우상호 하남시장의 연세대 라인으로서 후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긴 하죠. 연대와 고대가 하남에서 다시 만났던 그런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세대, 486세대, 586세대를 규정짓는 것들은 이념입니다. 이념은 뭐냐? 독재정권과 싸우는 이념들이고요. 매우 머리들이 좋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지금 사회 지도층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386, 486 민주화 세대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운동권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멤버들도 그들도 바로 386세대라는 거죠.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모를 했던 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워 일했던 그들도 바로 386세대라는 거죠. 세대 간의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세대 간의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노력했던 사람들 이들까지 매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분들을 구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386세대를 밀어낸다고 하는 것들이 70년생 정도부터 시작해서 생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X세대라는 표현인데요. 윗세대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세대. 그 세대가 7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반의 세대들을 X세대라고 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는 지금 우리는 X세대와 386세대 간의 세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념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는 시점에 야, 니네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살아갔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리고 그 많은 시간, 그 뒤에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모두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주화 활동을 했던 분들 벼슬 아닙니다. 벼슬 아닙니다. 젊었을 때 남들이 안 했던 민주화 운동을 했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 이후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권 의식 갖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자기 일을 쳐다보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고요. 제발 밑에 사람들 어린 친구들한테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당신들이 우리 성들한테 했던 얘기 듣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형들은 꼰대야 밑에 그렇죠. 지금 386세대라고 하시는 분들 486, 586세대 꼰대라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꼰대라는 소리 듣지 맙시다. 그
그리고 386 세대를 꼰대로 부르지도 않고요. 정말 세대 간의 화합을 하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